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제 시험장을 옮겨 나왔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실 때 이제 시험장에 갈 거 아니에요. 시험장 갈 때는 시험 시작 전 30분 전에는 미리 시험장에 도착해 계셔야 됩니다. 시험장에 이제 30분 전에 미리 가서 뭘 하냐? 여러분들 이제 화장실 긴장하다 보면 이제 화장실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미리 다녀오시고 그리고 이제 목마르다 그럼 이제 물도 미리 마시고 마음이 좀 편한 상태에서 이제 시험 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밖에서 계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시험장 가는데 시험장에 늦게 도착했어요. 늦게 도착하면 막 뛰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마음이 되게 조급할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이제 시험 보면은 여러분들 실력을 다 발휘를 못 한다고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날은 반드시 30분 전에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미리 차분하게 좀 대기하고 계시다가 그리고 이제 시험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시험 시작 이제 10분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입수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 갈 때 꼭 챙겨가야 되는 게 있어요. 일단은 수험표 챙겨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분증 챙겨가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볼펜도 하나 챙겨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밖에 날씨가 춥다, 추울 때는 이제 따뜻한 음료수 있죠? 그런 거 이제 하나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그걸 마시라는 게 아니라 들고 계세요. 왜? 손이 차가우면 자판 찍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험 보기 전에 손이 따뜻한 상태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시험을 봐야 자판도 잘 치고 마음도 편하게 그렇게 이제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 갈 때 수험표, 신분증 그리고 이제 볼펜 하나 챙겨가더라. 그거 이제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 시작 전 10분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실에 이제 입실하실 거예요. 입실할 때 이제 감독관이 여러분들 이제 신분증하고 여러분들 본인이 맞나 안 맞나 전부 다 이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신분증을 챙겨갈 때 신분증은 이제 주민등록증이 됐든 학생증이 됐든 운전면허증이 됐든 이런 거 이제 챙겨가셔야 되고요. 이런 신분증이 없는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카드가 됐든 주민등록번호이 됐든 이런 것들을 꼭 지참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시험장에 입시를 해서 이제 자리를 배정받은 다음에 문제지가 이제 주어질 때까지 시험장의 컴퓨터를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하던 그 환경 있죠? 그거는 이제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놔야 됩니다. 그래서 자리 배정 받은 다음에 내 자리에 앉아서 한글 프로그램을 켜서 우리가 이제 환경 설정을 조금 해야 돼요. 그때 이제 환경 설정 해야 되는 게 크게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글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한글 프로그램이 켜지면 맨 처음에 이제 도구라는 요 메뉴 찾아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환경 설정하고 있거든요. 이 환경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환경 설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뜨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편집 첫 번째 탭이 이제 편집이라는 탭이거든요. 요 편집 탭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확인하고 끝내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체크를 해제해 줘야 돼요. 요 확인하고 끝내기라는 거는 우리 한글 프로그램을 이제 종료할 때 한글 프로그램을 끝낼까요? 그럼 이제 메시지가 화면상에 이제 출력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다 보고 나서 시험이 종료가 되면 시험 관리 프로그램이 전체 화면으로 표시가 돼서 이 메시지를 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글 프로그램을 종료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반드시 해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맞춤법 도우미 작동이라고 있죠. 요거는 이제 체크 표시를 꼭 해주셔야 돼요. 이 맞춤법 도우미 작동이라는 거는 우리 한글 프로그램에 또 한글 맞춤법 사전이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그거랑 우리가 이제 입력한 글자들을 서로서로 비교를 해서 틀린 글자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면 빨간색 밑줄을 그어서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 이제 글씨를 막 빨리빨리 입력하게 되면 중간에 이제 잘못된 글씨가 입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띄어쓰기를 잘못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맞춤법 도우미를 우리가 키게 되면 빨간색 밑줄을 그어서 이제 어디가 잘못됐다. 그걸 이제 표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빨리빨리 쉽게 우리가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이 한글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맞춤법 도우미가 100%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빨간색 밑줄이 그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틀린 건 아닙니다. 만약에 빨간색 밑줄이 표시가 돼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지를 보고 내가 작성한 게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편집이라는 탭에서 요 두 가지 이렇게 확인하고 끝내기는 체크를 해제해 줘야 되고 맞춤법 도우미 작동이라는 거는 반드시 체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일이라는 탭이요. 파일이라는 탭으로 이동해 보면 지금처럼 이제 화면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 무조건 자동 저장하고 10분 하고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체크 표시를 해제할 거예요. 얘를 이제 켜놓게 되면은
10분마다 계속해서 한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막 저장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내가 막 작업하고 있다가 갑자기 10분이 됐다고 해서 막 저장이 되면은 문제 풀다가 잠깐 이제 끊어져요. 그러면 시험 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방해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자동 저장, 여기에 이제 의존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문제 어느 정도 입력했으면 저장하고, 입력했으면 저장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수시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저장할 때 Alt하고 S만 눌러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다가 중간중간에 Alt S를 눌러서 꼭 저장을 해야 된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환경 설정에 들어와서는 지금처럼 편집이란 탭이랑 파일이란 탭에서 요거 이제 체크 해제해 주는 거,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요렇게 해놓고 이제 설정이요. 설정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설정 끝나면 이제 글자판 요거 이제 설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글자판 바꾸기 하고 있죠.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보면 지금처럼 요렇게 이제 입력기 환경 설정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1자판하고 2자판 요거 이제 한글하고 영어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리고 한글은 2번씩 표준으로 돼 있는지, 그리고 영어는 이제 쿼티 자판으로 돼 있는지 요거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다른 걸로 돼 있다 그럼 우리가 빨리 얘네들을 클릭해서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 이제 글자판도 우리가 설정해 줘야 된다, 요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요. 시험장에 있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쓰던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환경 설정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컴퓨터가 어떻게 이제 환경 설정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이런 거 시험 볼 때 필요한 것들은 미리미리 이제 환경 설정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도구란 탭에서는 글자판 요거 이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설정 요거 이제 바꿔주고, 요 두 군데만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기라는 탭이요. 요 보기라는 탭에 가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서 켜져 있어야 되는 게 우리 문단부 켜져 있어야 되고요. 그림 켜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쪽 윤곽 요거 이제 켜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폭맞춤도 요거 이제 선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 문단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엔터 친 자리, 엔터 자리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얘가 켜져 있어야 내가 몇 번 엔터 쳤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얘는 켜놔야 되고요. 그리고 그림에 이제 체크 표시가 돼 있어야 우리가 이제 문제 풀다가 그림 삽입했을 때 그 그림이 이제 내 눈에 보인다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켜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쪽 윤곽을 켜놔야 머릿말이 됐든 꼬리말이 됐든 글상자가 됐든 쪽번호가 됐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쪽 윤곽은 반드시 켜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맞춤이라는 거는 우리 요 크기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문서를 막 작성하잖아요. 작성하고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앞에 게 안 보인다고요. 앞에 게. 이렇게 한 화면에 우리가 이 한 페이지를 전부 다 볼 수 있게 우리가 이제 폭맞춤 얘를 이제 설정을 해 놔야 돼요. 그래야 이 한 장, 한 페이지가 우리 눈에 다 보인다고요. 그리고 맨 위에 보게 되면 요 가로 눈금자가 있어요. 이 가로 눈금자도 켜져 있어야 우리가 이제 표가 됐든 그래프가 됐든 그런 것들의 이제 가로 길이를 우리가 이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키는 거는 우리가 요 보기라는 메뉴 찾아가셔야 돼요. 보기라는 메뉴 찾아가게 되면 우리 문서 창이라고 이 중간에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뭐 가로 눈금자다, 세로 눈금자다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로 눈금자 이거는 반드시 켜져 있어야 되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도구 상자가 우리 기본 도구 상자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이 도구 모음이 우리 서식 도구 상자예요.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켜져 있어야 우리가 여기서 빨리빨리 뭔가를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안 켜져 있으면 우리가 켜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켜는 방법은 이 도구 옆에 있죠. 옆에 아무것도 없는 곳, 이런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주게 되면 기본이다 서식이다 하고 나와요. 나오면 여기서 이제 기본하고 서식하고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이제 켜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표도 컨트롤하고 NT 눌러서 이제 들어가서 6줄에 5칸입니다 라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글자처럼 취급 있죠. 여기다가 반드시 체크 표시해 줘야죠. 그리고 만약에 마우스로 끌기로 만들기 여기에 이제 체크 표시가 돼 있으면 얘는 꼭 해제를 해 줘야죠. 이렇게 해서 6줄에 5칸이다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에 이렇게 이제 체크가 돼 있는 상태에서 만들기 요거 한번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를 한번 만들어 놓게 되면 6줄에 5칸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 그게 이제 기본값으로 선택이 돼 있어요. 그럼 좀 이따가 우리가 이제 표를 만들 때 실제 시험 볼 때 표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컨트롤 NT 하고 땅 하고 누르고 들어가면 내가 설정했던 게 이제 기본값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돼서 나타나요. 그럼 이제 좀 더 우리가 표 만들기 할 때 좀 더 편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환경 설정하시면 돼요. 환경 설정하는 거 다시 한번 더 보자고요. 우리 도구라는 요 탭에 가서
글자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우리 편집이란 탭이랑 파일이란 탭에 가서 거기서 이제 우리 환경 설정할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보기요. 보기라는 이 메뉴를 찾아간 다음에 쭉 윤곽이 켜져 있는지 폭맞춤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단부 그리고 그림 여기에 이제 체크 표시 돼 있나 안 돼 있나 요거 이제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라는 요 메뉴 찾아가서 문서 창에 가게 되면 가로 눈금자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체크 표시 돼 있나 안 돼 있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표도 한번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환경 설정을 미리 여러분들이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환경 설정해야 되는 게 이렇게 있어요. 우리 도구에 이제 환경 설정에 가서 편집이라는 탭에 가서는 확인하고 끝내기 요거는 이제 체크 해제해 줘야 되고, 그리고 맞춤법 도우미 작동 요거는 이제 설정을 해 줘야죠. 그리고 이제 파일은 탭에 가서 무조건 자동 저장 요거는 이제 반드시 체크 해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구라는 그 메뉴에서 우리 글자판에 들어가서 한국어 2번씩 표준, 그리고 영어는 이제 쿼티 자판으로 돼 있다니다 그거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기라는 메뉴에 찾아가서 우리가 폭맞춤이다, 문단보다, 그림이다, 쭉 윤곽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눈금자 이거 켜주고요. 그리고 도구 상자 기본하고 서식하고 이 두 가지가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했다 그러면 이제 표 만들기 한번 해주면 되겠죠. 해서 6줄에 5칸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 요거 이제 설정돼 있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고, 그리고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 요거는 이제 체크 해제된 상태에서 우리가 표를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글 프로그램을 완전히 끄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환경 설정 다 하고 한글 프로그램 이제 종료하고 기다리고 계시면 화면에 지금처럼 이제 시험 준비 및 유의사항에서 이 대화 상자가 이제 짜잔하고 자동으로 뜹니다. 뜨면 이제 이 대화 상자의 내용 이제 꼼꼼하게 읽으면서 감독관이 이제 설명하는 거 잘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진행은 반드시 이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써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 행위를 하게 되면 검정, 당해 이제 검정은 전부 다 이제 취소가 되고 3년 동안 이제 국가 기술 자격 시험에 응시를 못한다 이제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다음 버튼을 땅 하고 누르고 지나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수험자 인적사항 입력하는 곳이 짜잔하고 떠요. 그럼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는 지금처럼 이제 수험 번호다, 성명이다, 주는 번호다 하고 요게 이제 자동으로 짜잔하고 나타나요. 나타나면은 여러분들 인적 사항이 전부 다 이제 맞나 안 맞나 전부 다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수험 번호 같은 경우에는 틀리면 안 되겠죠. 틀리게 입력돼 있으면 감독관한테 이제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는 번호 앞자리도 그렇고요, 뒷자리도 그렇고, 그리고 이름도 그렇고 뭔가 잘못된 게 있을 때는 손 들고 감독관한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 형별은 시험장에서 뭐 A형으로 하세요, B형으로 하세요 정해줘요. 정해주면 그대로 이제 설정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인적사항 전부 다 이제 확인하고 아래쪽에서 이제 다음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시험 준비 유의사항 요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요게 이제 자동으로 뜨면서 이제 한글 그 프로그램이 이제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면 맨 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파일 이름이 자동으로 이제 붙거든요. 자동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수험 번호가 맞나 안 맞나 그거 이제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감독위원이 시험 시작하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하면 이 대화 상자가 사라지면서 지금쯤 이제 이렇게 이제 한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때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수험 번호가 나오고 이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몇 분 몇 초 남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남아 있는 시간이 이곳에 이제 표시가 돼요. 그럼 이제 시험 시작하면 되겠죠. 그때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시험지를 나눠주는데 그 시험지는 총 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면, 이게 첫 번째 페이지거든요. 첫 번째 페이지는 이제 표지하고 이제 전체적인 그런 지시사항들이 전부 다 이제 들어있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금처럼 용지 종류는 A4로 해라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향, 용지 방향은 이제 세로로 설정해라 그렇게 써져 있죠. 그리고 이제 용지 여백도 이곳에 표지에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때 이제 왼쪽 오른쪽은 20으로 그렇게 설정하고 위쪽과 아래쪽 그리고 머리말 고르면은 각각 10으로 해라. 그리고 기타 여백은 0mm로 지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F7번 누르자마자 A4 맞는지 세로 맞는지 그거 이제 확인하고 용지 설정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글자 모양이요. 그 밑에 읽어보게 되면 글꼴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몇 포인트로 해라. 10포인트 크기로 하고, 그리고 함초름 바탕으로 그렇게 이제 작성하시오.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함초름 바탕 글꼴로 이제 작성이 됐다. 그렇게 이제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가 됐든 숫자가 됐든 기호가 됐든 이런 것들은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는 한 자판에 있는 그 문자를 사용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문제상에서 어떤 특수 문자가 주어지고 거기에 보니까 이제 정각기호라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표시가 돼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이제
정각기호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정각기호라는 이 표시가 없어요. 없을 때는 우리가 모두 다 이제 키보드에 있는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줘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단 모양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문장은 들여쓰기 이제 10포인트로 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좀 이따가 우리가 들여쓰기 할 때 Alt T 눌러서 이제 문단 모양에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Alt A를 누르게 되면 이제 들여쓰기로 이동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들여쓰기 10포인트는 이제 기본값이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문서에서 줄 간격은 이제 160%로 해라. 그리고 정렬 방식은 양쪽 정렬로 그렇게 이제 하시오.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한글의 이제 기본값이죠. 기본값이니까 우리가 따로 설정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원래대로 그냥 놔두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이 줄띄기는 무조건 한 줄씩만 띄워라.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글씨하고 글씨 사이에 사이 띄우기는 무조건 한 칸만 띄워라.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표에서 내용 이제 정렬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색상, 글자 색이 됐든 채우기 색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바꿀 때는 기본하고 오피스 테마를 이제 사용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하고 오피스하고 이 두 가지 테마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 색상이 나왔을 때 RGB 값이 맞나 안 맞나 꼭 확인해 가면서 우리가 색깔을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각 항목의 정렬이 됐든 문단 간격이 됐든 이런 것들은 별도의 지상이 없을 때 어떻게 해라? 주어진 문제에서 이제 기준해서 작성해라. 문제지 보고 문제지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라는 그 얘기고요. 그리고 각 항목은 별도의 지상이 없으면 이제 기본값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고요. 문제 제시된 지상은 작성하지 마라. 지상 빼고 나머지 이제 내용들만 이제 작성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첫 번째 장이요. 첫 번째 장 표지 및 전체 지상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쭉쭉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 두 번째 장이요. 두 번째 장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부 지상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뭐 1번 쪽 테두리는 어떻게 해라, 글상자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은 어떻게 해라, 누름틀은 어떻게 해라, 그림은 어떻게 해라, 스타일은 어떻게 지정해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그런 지시사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아래쪽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7번부터 시작해서 13번까지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14번부터 17번까지 해서 두 번째 장에 우리 세부 지시사항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 지시사항이 총 17가지가 나왔어요. 이 17가지를 우리가 모두 다 이제 지시사항대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면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작성할 그 문서, 완성할 그 문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세부 지상에 보게 되면 뭐 14번 차트다, 15번 쪽번호다, 16번 머릿말이다, 17번 꼬릿말이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이 번호랑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이런 번호랑 전부 다 일치하게끔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이 내용들, 이 세 번째 면을 보고 우리가 내용들을 먼저 싹 다 입력하고 나서 이제 설정할 때 이 번호 보고 이제 쫓아가서 우리가 세부 지상을 확인한 다음에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제 우리가 실제 시험 볼 때 이제 작업할 그 순서요. 일단은 우리가 기본 작업을 먼저 해야죠. 용지 설정하고 글꼴 모양이 됐든 크기가 됐든 이런 거 먼저 설정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내용 입력해야죠. 내용 먼저 입력하고 내용 입력하다가 중간에 이제 다단 설정하는 것도 있으면 다단 설정도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용 입력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들여쓰기도 하고 정렬도 하고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집 지상 있죠. 우리 세부 지상 그거 보고 이제 하나씩 이제 지상대로 우리가 이제 편집을 싹 다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차트 작성할 거예요. 이 차트 작성은 왜 마지막에 작성해요? 이 차트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차트를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작성하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차트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저장만 하면 이제 시험이 끝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내용을 입력이 다 끝나고 이제 다단 설정 끝나면 이제 우리가 저장할 거예요. 저장해 놓고 들여쓰기 이제 정렬도 끝나면 이제 저장하고 편집 지시사항 이제 우리가 수행하겠죠. 그러면 이제 뭐 편집 지시사항도 하나 해놓고 우리가 저장하고 하나 해놓고 저장하고 하나 해놓고 저장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저장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장하는데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 단축키 그냥 Alt S만 중간중간에 누르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트 작성하고 우리가 또 저장하고 그리고 나서 또 내용들 어디 띄어쓰기 잘못된 거 있나 오타 있나 전부 다 이제 싹 다 확인해주고 이제 저장해주면 이제 시험이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30분 동안 이제 시험을 다 보고 나면 자동으로 이제 화면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뭐 시험이 끝났습니다. 다른 수험자가 답안을 복사하면 모두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이런 말도 써져 있고요. 그리고 감독위원회 지시에 따라서 확인 버튼, 여기는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른 후에 답안을 저장하시오. 저장하는 시간은 또 별도로 10초를 이제 따로 주는데 그 전에 미리 저장해 놔야 마음이 좀 편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워드 프로세스를 종료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그렇게 이제 뜹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글 표현 종료해야 되니까 오른쪽 위에서 이제 X 버튼 눌러서 그냥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종료시키고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빨간색 글씨로 모든 시험이 끝났습니다 하고 이제 화면상에 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지 이제 제출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갔던 이제 소지품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챙겨서 퇴실하시면 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이제 이런 순서대로 이제 시험이 진행되는구나.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실제 시험장으로 옮겨 놓았다. 이거 이제 실제로 한번 작업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용지 설정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문제지 첫 번째 장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편집 용지의 종류는 A4 용지다. 그리고 이제 용지 방향은 세로다. 그리고 이제 용지 여백은 왼쪽 오른쪽은 20으로 하고 위아래 머리말 꼬리말은 각각 10으로 하고 기타 여백은 이제 0으로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글자 모양이 보게 되면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이제 10포인트 함초란 바탕으로 그렇게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용지 설정하고 우리가 글자 모양 요거 이제 맞나 안 맞나 확인하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글 프로그램이 켜져 있으면 이제 용지 설정 먼저 해야 되겠죠. 해서 F7번 눌러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용지 종류 A4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용지 방향 세로가 맞는지 확인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백 설정하면 되겠죠. 여백 설정할 때 이제 위쪽부터 시작해서 입력해주면 되죠. 그래서 Alt하고 T 누르고 10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탭 누르고 10, 탭 누르고 20, 탭 20, 탭 누르고 10, 탭 누르고 10 이렇게 해서 용지 설정해주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글자 모양이 함초롱 바탕이 맞는지 10포인트가 맞는지 그리고 줄간격은 160%가 맞는지 여기서 이제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험장처럼 이제 할 거니까 저장 좀 하자고요. 우리 시험장에서는 한글 프로그램이 켜지면서 자동으로 이제 저장이 돼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 위쪽에 수험번호로 그렇게 이제 파일 이름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것만 이제 확인만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시험장처럼 따라 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직접 저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Alt하고 S 눌러서 우리가 이제 저장하면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저장할 때 우리가 C 드라이브에 WP라는 그 폴더에다 저장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C 드라이브에 WP라는 그 경로 찾아갔고요. 그리고 이 파일 이름은 1, 2, 3, 4, 5, 6, 7, 8로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이제 저장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맨 위에서 1, 2, 3, 4, 5, 6, 7, 8 하고 그렇게 이제 돼 있나 안 돼 있나 우리가 이제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저장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중간에서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럼 이제 Alt S만 계속해서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지 좀 보자고요. 자, 지금쯤 이제 우리가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내용을 입력할 때 이런 거 글상자하고 이런 거 만드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이따가 나중에 이제 만들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본문에 이제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입력할 때 이 위쪽, 이 윗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본문이 이렇게 단위 하나로 그렇게 위에는 이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내용도 있습니다. 얘는 이제 다단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입력할 때 이 개요부터 이 1번 점하고 얘는 이제 스타일로 우리가 이제 적용을 시킬 거라 개요라는 이 글씨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밑에 있는 요 문단, 요 한 문단을 우리가 이제 먼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입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내려가서 우리가 다단 설정을 이제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요 위에 있는 요 문단 먼저 입력 좀 할게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개요라고 써주고 엔터 눌러주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까지 하고 계속해서 이제 문단 우리가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요건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작성해 놓은 거 가지고 와서 작업 좀 할게요.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 위에 있는 문단 요거 이제 먼저 요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다단 설정해라. 요거는 이제 세부 지상에 몇 번에 있다, 8번에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단 설정하고 아래쪽에다 이제 표 만들어 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본문 계속해서 이제 입력을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이제 세부 지상 보게 되면 8번에 이제 다단 설정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모양은 두 개로 그렇게 이제 다단 설정하고 적용 범위는 세 다단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구분설은 뭐 어떻게 해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당 간격 얼마로 해라 그런 말이 없죠. 그런 말이 없애는 그냥 기본값으로 그냥 하라는 그 얘기요. 그럼 이제 다단 설정부터 시작할게요. 그럼 이제 다단 설정할 거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해주면 안 되죠. 그 밑에다가 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한 줄 띄고 그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표 작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다단 설정 들어갈 겁니다. 다단 설정할 때 우리가 단축키가 Alt E U E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단 설정하고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죠. 그럼 두 개로 설정해라. 그렇게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Alt하고 W 눌러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적용 범위가 문서 전체 그렇게 돼 있는데 문제에서 아까 세 다단으로 하라 그랬죠. 그때 이제 Alt키 눌러보면 적용 범위가 Y예요. Y. 해서 Alt하고 Y 눌러주고요. 밑에 이제 세 다단으로 요거 이제 선택하고 엔터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단 간격은 자동으로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특별한 지상이 없으니까 그냥 기본값으로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단 설정 됐어요. 그렇게 이제 다단 설정 해놓고 우리가 요 제목 먼저 입력해야 되겠죠. 그때 여기 당구장 표시요. 요 기호는 뭘로 돼 있어요? 정각기호로 돼 있죠. 정각기호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컨트롤하고 F10번 땅 하고 눌러서 우리가 특수문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정각기호 선택해주고 요 기호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글씨만 쭉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6행 5열짜리로 이렇게 이제 표 만들고 이제 표 내용 요거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이제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컨트롤하고 F10번 눌러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각기호 한글 문자표 이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여기 내려가다 보면 이제 정각기호 일반이라고 있습니다. 이 정각기호 일반 선택해주고 우리가 당구장 표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넣기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들어갔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한 칸 띄고 국내 한 칸 띄고 연도별 한 칸 띄고 태양광 한 칸 띄고 설치 한 칸 띄고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엔터 쳐서 그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우리가 이제 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표 만들 때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엔티요. 컨트롤 엔티 눌렀더니 지금처럼 줄의 개수는 6개다, 칸의 개수는 5개다, 글자처럼 취급하고 이렇게 떴어요. 이거는 왜요? 아까 우리가 환경 설정을 미리 해놨으니까 이렇게 이제 뜨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표를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때 표 안에다가 우리가 내용을 쭉쭉 이제 입력해주고 그리고 캡션까지 우리가 이제 미리 입력을 해 놓을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 표 이제 제목부터 입력하면 되겠죠. 요 첫 번째 줄 싹 다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구분에 써져 있는 거 얘네들 싹 다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얘네들 이제 쭉쭉 입력하면 되겠죠. 그때 요 합계는 이제 우리가 블럭 계산식으로 이제 계산할 거라 우리가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입력 안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수치들만 우리가 직접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이제 입력 좀 해보자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구분이라고 쓰고 오른쪽이요. 오른쪽 방향키 눌러주고 2018년이라고 쓰고 오른쪽 그 다음에 2019년 쓰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2020년이라고 쓰고 오른쪽이요. 그리고 이제 증감이라고 쓰고 우리가 이제 오른쪽으로 한 번만 더 가면 이제 구분 밑으로 이제 이동이 되죠. 그럼 여기다 이제 주택이라고 쓰고 밑으로 가고요. 건물 쓰고 밑으로 그 다음에 지역이라고 쓰고 밑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복합이라고 쓰고 밑으로 그리고 이제 합계라고 써주고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이제 숫자 입력해주면 되죠. 그래서 525라고 쓰고 위로 가고요. 1349 위로 1589 위로 2234 오른쪽 그 다음에 2476 아래쪽 1511 아래쪽 1489 아래쪽 562 오른쪽 604 위로 1517 위로 1468 위로 2584 오른쪽 108 아래쪽 마이너스 43 아래쪽 27 아래쪽 그 다음에 42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표 내용은 다 입력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캡션까지 이제 입력한다 그랬죠. 컨트롤 NC요. 컨트롤 NC 눌렀더니 표 1하고 아래쪽에 이제 생성이 됐죠. 그러면 그때 이제 Shift하고 홈 눌러서 싹 다 범위 지정해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그냥 단 위라고 쓰고 콜론 찍어주고요. 한 칸 띄고 이제 킬로와트라고 쓰면 되는데 그거 이제 대소문자 구분해서 입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킬로와트라고 쓰고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표의 캡션에다가 입력한 거예요. 캡션에다가 본문에 입력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캡션에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방향키를 아래쪽으로 한번 내리세요. 내리면 그 밑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엔터 친 자리로 이제 내려가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 누르고 그 밑에 이제 우리가 또 문단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 봤을 때 지금 여기에 표까지 이제 입력 끝난 거고, 표 아래쪽에 보게 되면 차트가 있고, 차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문단이 또 있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세계 태양광 시장 현황 분석하고 요 본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오른쪽에 봐도, 표 오른쪽에 봐도 이렇게 이제 문단들이 쭉쭉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싹 다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자, 요거 이제 입력하는 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작성해 놓은 거 이제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표 아래쪽도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입력할 때 중간에 이제 한자가 들어있었다 그러면 한자도 바꿔가면서 우리가 입력을 쭉쭉쭉 이제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표 아래쪽에 요 세계 태양광 시장 현황 분석하고 요 문단 이제 싹 다 입력해 주고, 그 아래 문단 이제 또 입력할 때 이렇게 이제 한 줄 띄고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문단 그 밑에 거 이제 쭉쭉쭉 입력해주고, 참고문은 얘도 입력하기 전에 한 줄 띄고 우리가 입력해야죠. 그리고 그 아래쪽도 한 줄 띄고 이제 신화공 기자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이곳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가 이메일 주소를 썼을 때 지금처럼 하이퍼링크가 자동으로 이제 설정이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이퍼링크가 설정이 돼 있다면 이걸 이제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때 이제 문제 보게 되면 신화공 기자고 이메일 주소가 있을 때 하이퍼링크 지워라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해서 이런 이메일 주소가 됐든 아니면은 홈페이지 주소 그런 거를 우리가 입력했을 때 하이퍼링크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데, 그때 이제 하이퍼링크 지우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바로 지울 거예요. 지울 때는 되게 간단하잖아요. 요거 이제 하이퍼링크 설정된 거 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하이퍼링크 지우기 요것만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이퍼링크까지 지우면서 이렇게 이제 한자 바꿀 거 바꾸고, 우리가 정각기호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입력할 거 입력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싹 다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이 끝나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할 게 이제 정렬하고 들여쓰기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여쓰기 먼저 하자고요. 지금 여기 2017년 하고 써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첫 글자 장식할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문단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들여쓰기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들여쓰기 할 때 Alt T 누르고요. 그러면 이제 문단 모양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죠. 그럼 거기서 이제 Alt하고 A요. 그러면 이제 기본값 이제 10 들어갔죠. 그냥 엔터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여쓰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우리 표 여기도 이제 우리가 정렬해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표 자체를 정렬할 거니까 마우스로 한번 클릭해주고요. 거기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C 하고 눌러서 우리가 가운데 정렬 일단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표 안에 있는 내용 좀 보자고요. 내용을 정렬할 때 얘네들은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에 이제 글씨 크기가 다 똑같죠. 두 글자씩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전부 다 이제 가운데 정렬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이 제목도 전부 다 이제 가운데 정렬해 주면 되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 이제 수치 데이터가 쭉쭉 들어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자릿수가 다 달라요. 다르니까 얘네들은 싹 다 이제 오른쪽 정렬시켜 주면 됩니다. 해서 안쪽 거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요.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 C 눌러서 일단은 가운데 정렬 다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역을 싹 다 범위 잡은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R 눌러서 오른쪽 정렬 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밑에 이제 우리 단위하고 써져 있는 거 요 캡션 있죠? 캡션도 우리가 이제 오른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해서 컨트롤 시프트 R 눌러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른쪽 정렬 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아래쪽 문단에 내려가서 태양광하고 들어있는데 여기 이제 IEA 하고 써져 있죠? 여기 이제 우리가 들여쓰기 해줘야 돼요. 들여쓰기 할 때 Alt T, Alt A, 엔터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여쓰기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RPS하고 여기 이제 또 문단이 또 새로 시작하죠. 여기도 이제 들여쓰기요. Alt T, Alt A, 엔터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들여쓰기 또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신화공 기자 이건 이제 오른쪽 정렬 시켜야 되겠죠. 해서 컨트롤 시프트 R 하고 눌러서 오른쪽 정렬 이렇게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정렬하고 우리 들여쓰기 싹 다 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렬할 거 다 했으면 우리가 이제 세부지상 있죠? 그 세부지상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위쪽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제 수행을 할 겁니다. 자, 세부지상 보니까 이제 1번에 우리 쪽 테두리 집어넣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때 이제 선의 종류와 굵기는 이중실선 0.5 모두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리고 이제 위치는 쪽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위아래 모두 다 이제 5mm가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쪽 테두리 집어넣으러 가자고요. 쪽 테두리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이제 쪽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게 되면 우리 쪽 테두리 배경하고 있죠. 얘를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이제 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선의 종류는 이중실선 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중실선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굵기는 0.5 돼 있으니까 그냥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선 모양 바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체크 빼주고요. 일단은 먼저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중실선 0.5mm로 해서 우리 모두 다 이제 테두리 다 집어넣을 겁니다. 해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돼요. 해서 바깥쪽으로 해서 전부 다 이제 테두리가 이중실선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위치하고 나왔죠. 자, 문제에서 이제 쪽기준은 지금 여기 찍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오른쪽 위아래 모두 다 이제 5mm씩 그렇게 이제 하라고 했습니다. 이 밑에 보니까 전부 다 이제 5mm로 돼 있죠. 만약에 문제상에서 5mm가 아니라 6mm로 해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두 여기서 이제 6mm로 아니면은 7mm로 그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 봤을 때 테두리가 전부 다 이제 이중시선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글상자 집어넣는 거예요. 글상자는 요 윗부분에다가 우리가 이제 쭉 만들어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해서 개요라는 글자 요 위에다가 이제 만들 거니까 개자 앞에서 이제 커서 깜빡깜빡 거리게 만들어 놓고요. 우리가 이제 글상자 만들 때 컨트롤 NB 하고 우리가 단축키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컨트롤 NB 누르고 바로 컨트롤하고 Z를 눌러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상자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글상자에 들어갈 내용 이제 입력해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이제 태양광 한 칸 띄고 산업 한 칸 띄고 발전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현황하고 이렇게 입력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 누르고 그 밑에다가 이제 발표 일자라고 이렇게 써주고 콜론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작성자라고 써주고 콜론 찍어주고 김은소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되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글상자에 대해서 이제 속성 전부 다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해서 글상자 안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커서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때 우리가 컨트롤하고 NK 눌러서 우리가 이제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주면 되죠. 해서 여기서 이제 크기, 너비하고 높이부터 바꿔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탭 한번 눌러주고요. 탭을 누르게 되면 지금 너비에서 이제 우리 커서가 이동이 되죠. 그럼 이제 너비는 168이다 높이는 23이다 크기 고정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168이라고 쓰고 탭 눌러서 23이라고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탭 누르면 이제 크기 고정으로 갑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주면 되죠. 그럼 이제 크기 고정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요. 본문가의 배치는 이제 자리 차지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자리 차지가 지금 요 두 번째 거죠. 지금 두 번째 게 여기 선택돼 있어요. 선택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 가로하고 이제 세로 이제 수정해 줘야 됩니다. 가로는 이제 종이 가운데 0mm요. 종이 왼쪽으로 돼 있어요. 요거 이제 가운데 0mm로 우리가 수정해 줘야 되고 세로는 보니까 이제 종이 위 20mm 돼 있죠. 종이 위 20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해서 요 상태에서 Alt키 누르고 우리가 M 눌러서 왼쪽 선택되어 있는 거 요거를 우리가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이제 수정만 해주면 지가 알아서 이제 가운데 0mm로 바뀌어요. 그리고 세로는 종이 위 20mm가 맞으니까 그냥 이제 놔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깥 여백 요거 이제 설정해주면 되죠. 바깥 여백은 다음 탭에 있어요. 다음 탭으로 이동할 때 우리가 컨트롤하고 탭키 눌러주면 되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바깥 여백 요렇게 이제 나타나요. 나타나면 이제 아래쪽을 5mm로 바꿀 거니까 우리가 Alt키를 눌러보면 아래쪽이 이제 B죠. B 해서 B 누르고 이제 O 하고 요렇게 이제 입력만 해주면 바깥 여백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선 속성 바꿔줘야죠. 검정색 실선 0.2mm로 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은 또 다음 탭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상태에서 컨트롤하고 탭 눌러서 이제 선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검정색 실선 0.2로 해라 그랬으니까 요거 이제 검정색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료는 실선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굵기 보니까 0.12로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굵기 바꿔줘야죠. Alt키 꾹 눌러보니까 굵기로 이동하는 게 T요. 해서 Alt하고 T 누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실선 0.2라 그랬으니까 0.2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색 채우기, 빨간색 80% 밝기 요걸로 이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또 다음 탭에 있죠. 해서 컨트롤하고 탭키 눌러서 채우기를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빨리 면색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빨간색 요거 이제 RBG가 255 00 하고 맞죠? 여기서 이제 80% 밝게라는 거 요거 이제 첫 번째 거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자, 설정 버튼 눌렀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그 상자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글씨가 들어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수정해야 되겠죠. 자, 3번 문제 보자고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제목 1은 그러고 나왔고 제목 2는 그러고 나왔죠. 제목 1이 지금 얘 얘기하는 거고 제목 2가 얘네들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제목 첫 번째 줄이요. 첫 번째 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크기는 15포인트. 그 다음에 휴먼 명조. 장평은 110이다. 자가는 마이너스 4%다. 그 다음에 진하게 파란색 가운데 정렬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Alt L 눌러서 우리가 글자 모양 들어가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일단은 우리가 글꼴을 먼저 바꿔줘야죠. 해서 글꼴에다가 여기다 이제 우리가 휴먼 명조하고 직접 입력해주고 엔터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크기 바꿀 거니까 Alt Z 15 하고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장평이요. 장평은 Alt하고 W요. Alt W 눌러주고 그 다음에 110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간이요. 자간은 이제 Alt하고 P 눌러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4라고 입력해주고 진하게 해라 그랬으니까 이제 Alt하고 B 눌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글자 색은 이제 파란색으로 바꿀 거니까 여기서 이제 파랑이라는 거 선택해주고 RBG 값 00, 255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고 선택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설정 버튼이요. 그럼 이제 글씨 크기, 모양, 색깔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가운데 정렬 해주면 되죠. 가운데 정렬할 때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C 하고 눌러서 가운데 정렬 이렇게 이제 시켜주면 우리 제목 1번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목 2번이요. 제목 2번 싹 다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여백을 왼쪽 여백 340포인트로 그렇게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요만큼 이제 범위 설정해주고 Alt T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왼쪽 여백이 우리 Alt 키 꾹 눌러봤을 때 우리 F죠 F. 해서 Alt하고 F 눌러주고 여기다 이제 340이라고 쓰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름틀이요. 누름틀은 지금 발표 일자하고 이곳에 날짜 쓰는 부분에다가 입력해야죠. 그래서 그때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입력할 데이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발표 일자 뒤에 가서 우리가 한 칸 띄고요. 한 칸 띄고 이제 우리가 누름틀을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우리가 누름틀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 단축키가 컨트롤 K2요. K2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하고 이렇게 떴죠. 그때 지금 여기서에 써져 있는 게 우리 거랑 지금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지만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여기서 이제 넣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갔죠. 들어갔으면 이곳을 이제 직접 클릭한 다음에 2020. 한 칸 띄고 10점, 한 칸 띄고 12점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만 해주면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그림 집어넣어라 그거죠. 그림을 지금 요 앞부분에다가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누름틀까지 전부 다 입력이 끝나고 나면 누름틀 안에서 이제 커서 깜빡깜빡거리고 있겠죠. 그 상태에서 일단은 누름틀에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방향키 아래로 그냥 한 번만 내리면 김은소 소자 뒤에서 이제 커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그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림 집어넣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NI 눌러주면 되죠. 지금처럼 이제 그림 넣기 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뜨면 우리가 이제 해당 그림 경로 찾아가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C 드라이브에 길벗 워드 실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림이라는 폴더에 있었어요. 이곳에 우리 지금 사용할 그림이 전부 다 쭉쭉 들어있죠.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경로는 C 드라이브 WP의 풍경이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지금처럼 길벗 워드 실기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이곳에서 이제 그림을 불러올 때 우리 문서에 포함해서 이제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풍경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풍경이라는 거 선택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서에 포함 요거 이제 체크 표시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해주고요. 다른 곳에 체크 표시가 돼 있으면 전부 다 체크 해제해줘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열기요. 열기만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림 넣어놓고 우리가 이제 크기하고 위치 요거 이제 수정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이 들어갔으면 이 그림 위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겟지 속성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뜨면 그때 이제 너비는 18, 그 다음에 이제 높이는 10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본문과의 배치는 이제 글 앞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가로는 종이의 왼쪽에 23mm 그리고 세로는 종이 위에 28mm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설정 좀 하자고요. 자, 맨 처음에 이제 탭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너비로 이동이 되죠. 여기다 이제 18하고 그렇게 입력해 주고요. 탭 눌러주고 이제 10하고 그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배치는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글 앞으로가 우리 5죠. 5 해서 5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하고 이제 세로 전부 다 이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빨리 마우스 잡아서 우리가 가로를 종이로 바꿔주고요. 종이 왼쪽에 23mm다 하고 23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세로도 마찬가지로 종이라고 요거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종이의 위쪽에 28mm다 해서 우리가 수정해주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해당 위치로 이제 이동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그림 삽입 끝이요. 그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글상자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야 됩니다. 빠져나갈 때 우리가 Shift하고 ESC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커서가 개요 하고 개자 앞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니까 이제 스타일 적용시켜라 그거 나왔죠. 그러면 개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타일을 만들 때 F6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문제 보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개요 1번을 수정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개요 1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요. 이걸 이제 편집해야 되니까 우리가 Alt키 눌러봤을 때 편집이 2죠 2 해서 Alt하고 2 눌러주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여백은 왼쪽 0포인트로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제 11포인트 휴먼 고딕 진하게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Alt T 하고 눌러서 문단 모양이 먼저 들어가고 왼쪽을 이제 0포인트로 하라 그랬죠. 그때 이제 왼쪽에 Alt하고 F요. F 눌러주고 0 눌러주고 엔터만 눌러주면 되죠. 그럼 이제 문단 모양은 설정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 바꿔줘야죠. Alt하고 L 눌러주고요. 여기다 이제 글꼴은 휴먼 고딕이다 해서 우리가 직접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해서 휴먼 고딕이라고 쓰고 엔터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해라 그랬으니까 Alt Z 11 눌러주고요. 진하게 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Alt하고 B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 눌러주고 또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설정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2017년까지 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여기서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하고 이제 밑으로 점점 내려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하기 그거 좀 이제 같이 보자고요. 자, 우리가 문단 첫 글자 장식할 때 지금처럼 문제가 이렇게 나왔죠. 자, 모양은 이제 두 줄짜리로 하고 그 다음에 글꼴은 휴먼 고딕으로 하래요. 그리고 면색은 남색으로 그렇게 하고 본문과의 간격은 3mm로 해라. 그리고 글자색은 하얀색으로 그렇게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식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게 되면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하고 있죠. 얘 이제 클릭해 주고요. 그래서 이제 두 줄로 그렇게 해라 그랬으니까 두 줄짜리 찍어주고 글꼴에 들어가서 이제 휴먼 고딕하고 우리가 직접 찍어야죠. 여기서 못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쭉쭉 내려가서 이제 휴먼 고딕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색은 남색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남색 비슷한 거 이제 찍어 보니까 RGB 값 보세요. 51, 51, 153 요게 맞죠?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그 아래쪽에 이제 본문과의 간격은 3mm로 그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자가 이렇게 이제 변했죠. 그때 이제 글자색은 하얀색으로 바꿔라 그랬으니까 이자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이자만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리고 글자색은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바꿔주면 되겠죠. 이곳에서 이제 하향이라는 거 요거 이제 RGB 값 맞나 확인하고 클릭만 해주면 이제 끝이에요. 해서 지금 우리가 문제 풀고 있는 순서가 이 위에 글상자 만들고 글상자에서 할 거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스타일 적용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까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쭉쭉 내려가서 이제 그 밑에 보니까 표 위에 보니까 이 제목 하나 써져 있죠. 요거 이제 우리가 스타일 적용시킬 거예요. 해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이제 하나씩 설정하면서 이제 끝내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스타일 적용시키러 한번 가보자고요. 우리가 또 이제 스타일 적용시킬 때 이제 F6번 키보드에서 F6번 눌러주고요. 자, 우리 표 제목이요. 표 제목은 이제 새롭게 등록시키래요. 수정해서 쓰는 게 아니라 등록하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스타일을 추가시킬 때 Alt키 눌러보니까 더하기가 우리 A죠. 해서 Alt하고 A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니까 스타일의 이름은 표 제목으로 해라. 그때 이제 스타일 종류는 문단으로 해라. 그리고 이제 가운데 정렬시키고 그리고 11포인트 도둠체 진하게 그렇게 이제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타일 이름 써라. 그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스타일의 이름을 이제 표 제목하고 직접 이제 입력해주고 그리고 밑에 보니까 스타일의 종류가 문단으로 돼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추가요. 추가 버튼 땅 하고 눌렀더니 표 제목하고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수정해야죠. 그때 이제 우리가 Alt하고 E 눌러서 우리가 편집하기로 들어가주면 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해라 그랬으니까 일단은 문단 모양이 들어가야 되니까 Alt T 눌러주고요. 거기서 이제 가운데가 이제 C니까 C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Alt C 눌러주고 엔터요. 그럼 이제 문단 모양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 바꿔줘야죠. Alt하고 L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글꼴이요. 글꼴은 이제 도둠체를 하라 그랬으니까 도둠체라고 직접 써주고 엔터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1포인트 해라 그랬으니까 Alt Z 11이요. 그리고 진하게 해라 그랬으니까 Alt하고 B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설정 그러면서 또 설정이요. 설정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표 위에 있던 요 제목이 이렇게 이제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 뒤에 제목 보니까 1번 가로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있고 이 선을 쭉쭉 따라서 내려가 보니까 뭘 집어넣어라? 각주 집어넣어라. 각주는 문제 번호가 몇 번이다? 9번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이제 각주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 각주 집어넣고 그때 집어넣은 그 각주에 태양광 협회 여기다 이제 하이퍼링크 설정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각주 집어넣고 하이퍼링크까지 같이 한번 설정해 보자고요. 자, 9번 문제 보니까 이제 각주 집어넣어라. 그때 각주에 글자 모양은 도둠체 9포인트 그리고 이제 번호 모양은 아라비아 숫자로 집어넣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주 집어넣을 때 황자 뒤에다가 이제 집어넣을 거니까 황자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각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각주 집어넣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NN이요. NN 눌렀더니 지금처럼 1번 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왔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 시킨 대로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자료라고 쓰고 콜론 찍어주고 한 칸 띄고 태양광 협회하고 이렇게만 이제 입력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커서가 맨 뒤에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글자 모양 크기 바꿔줘야죠. 해서 Shift하고 홈 눌러서 싹 다 범위 지정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Alt L 눌러서 우리가 글자 모양에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자마자 이제 도둠체라고 쓰고 엔터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크기는 9포인트로 지금 이미 설정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번호 모양은 아랍의 숫자로 하라고 돼 있어요. 아랍의 숫자로 돼 있으니까 그냥 딱히 설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다가 이제 하이퍼링크 집어넣어야 되겠죠. 하이퍼링크 10번 문제 보니까 태양광 협회에 하이퍼링크 설정해라. 그때 이제 연결 대상은 웹 주소로 하고 그때 인터넷 주소, 웹 주소를 이렇게 써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태양광 협회라는 거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하이퍼링크 집어넣으러 들어가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하이퍼링크 들어갈 때 우리가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KH요. 해서 컨트롤 KH 눌러주고요. 그러면 이제 표시할 문자하고 그렇게 떴죠. 그러면 표시할 문자는 그냥 우리 태양광 협회고요. 그때 이제 연결 대상을 우리가 웹 주소로 바꿔주고 여기다 이제 웹 주소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HTTP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HTTP 콜론 찍어주고 슬래시 2개 찍어주고 www.kopia.asia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하이퍼링크가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주에서 우리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Shift하고 ESC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각주에서 빠져나와요. 그럼 이제 아래쪽에 내려가면 각주가 있고 여기 지금 이곳에도 1번 가로하고 이렇게 이제 각주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표 있으니까 표 이제 세부 사항 좀 바꾸자고요. 자, 우리 1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하고 그렇게 나왔죠. 그때 이제 크기는 너비 78에서 80 그 사이로 하고 높이는 33에서 34 그 사이로 해라. 그리고 이제 모든 셀의 안쪽 여백은 왼쪽 오른쪽 2mm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고 위치는 이제 글자처럼 취급해라. 그 다음에 전체 행에 대해서 셀 높이는 각게 설정해주고 테두리는 표 안쪽은 실선 0.12로 하고 표 바깥쪽 위쪽과 아래쪽은 실선 0.4mm로 해라. 그리고 표 바깥 왼쪽과 오른쪽은 선 없음으로 그렇게 설정하고 제목행 아래쪽이랑 그 다음에 이제 합계행 위쪽은 이중실선 0.5mm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이제 제목행은 셀 배경색을 이제 초록색으로 하고 글자 모양은 굴림체 진하게 하향으로 해라. 그리고 합계행은 셀 배경색을 탁한 황갈 요 80% 밝게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주고 글자 모양은 진하게 해라. 그리고 정렬 방식은 가운데 정렬시켜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표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모든 셀의 안쪽 여백부터 설정 좀 하자고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깜빡깜빡거릴 때 컨트롤하고 NK를 눌러주면 지금처럼 표 셀 속성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우리가 모든 셀의 안쪽 여백을 왼쪽, 오른쪽 2mm로 설정하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바깥쪽 여백이에요. 여기서 이제 설정 바꿔주면 안 되겠죠? 우리가 표로 이동해주고 그리고 이곳에 보면 이제 모든 셀의 안 여백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만 2mm로 이제 설정할 거예요. 여기 두 군데만 2mm로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lt하고 눌러보면 왼쪽이니까 L 눌러주고 2요. 그 다음에 이제 Alt하고 R 누른 다음에 2하고 이렇게 이제 설정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위쪽하고 아래쪽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본값 그냥 그대로 놔두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이제 우리 안쪽 여백을 전부 다 이제 설정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테두리 좀 집어넣자고요. 테두리 집어넣을 때 표 안쪽은 실선 0.12로 해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를 만들게 되면 실선 0.12로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표의 바깥쪽에 위쪽과 아래쪽은 실선 0.4로 하래요. 그 얘기가 요 위쪽이랑 요 아래쪽을 이제 0.4로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F5번 땅땅땅 3번 눌러주면 전체 범위가 전부 다 설정됐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 라인의 약자 L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테두리 배경으로 들어오죠.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선 0.4mm 요거 이제 찍어주고 위쪽하고 아래쪽 두 군데만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표 바깥쪽에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은 선 없음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선 없음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왼쪽 오른쪽 찍어주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설정 누르게 되면 왼쪽 오른쪽은 이제 선이 없어지고 위쪽하고 아래쪽은 지금처럼 0.4mm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목행 아래쪽이랑 합계행 위쪽 그랬어요. 제목행 아래쪽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보고 얘기하고 합계행 위쪽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군데는 이중실선 0.5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택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이제 범위 잡아주면 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라인의 약자 L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중실선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굵기는 0.5가 돼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위쪽하고 아래쪽 바꿔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왜? 우리가 지금 범위를 이만큼을 잡았으니까 내가 범위 잡은 걸 기준으로 요 위쪽 그리고 요 아래쪽을 이중실선으로 바꿔달라. 그렇게 해서 찍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만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제목행의 셀 배경색을 바꿔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이제 첫 번째 행 싹 다 범위 잡아주고 우리 셀의 약자 C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배경하고 이쪽으로 들어오죠. 그럼 이제 색이라는 거 빨리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초록색 이제 설정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초록색에 마우스 갖다 대보니까 RGB 값이 0, 128, 0이 맞죠? 해서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 바꾸래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설정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Alt L 눌러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굴림체 하고 직접 써주면 되겠죠. 굴림체라고 써주고 엔터 눌러주고요. 진하게 해라 그랬으니까 진하기가 Alt하고 B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색은 이제 하얀색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빨리 테마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테마 기본으로 바꿔주고 하향 찍어주고 이제 설정이요. 설정 누르면 싹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계행이요. 합계행도 싹 다 범위 지정해주고 셀의 약자 C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색에 들어가서 빨리 면색 찍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탁한 황갈이래요. 탁한 황갈이라고 돼 있는데 RGB 값 보세요. 131에 77에 0하고 맞죠? 그 중에서 이제 80% 밖에요. 그래서 요거 이제 첫 번째 거, 그 밑에 있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설정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은 진하게 하래요. 진하게만 할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서식 도구 보면서 요거 이제 찍어주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이게 빨리 찍어서 이제 진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체 범위 싹 다 잡아주고요. 전체 행에 대해서 셀로피 같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일단 이렇게 이제 전체 범위 잡은 상태에서 컨트롤하고 이제 방향키 한번 내려서 이제 표를 한번 크게 해주고 그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셀 높이 같게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표에 대한 지상은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지상 보니까 블록 계산식 표에 합계 행에 블록 계산식을 이용해서 블록 합계를 산출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블록 합계 범위 요만큼 이제 설정해주고 우리가 블록 합계를 구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 S하고 눌러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합계까지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캡션도 이제 위쪽으로 이동시켜 줘야 되겠죠. 해서 단위 여기 있는 거 찍어주고요. 우리가 이곳에 표 레이아웃 이곳을 찍은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캡션하고 있어요. 캡션 이거 찍은 다음에 이것을 이제 위쪽으로 나타내 주세요 해서 위쪽 요거 이제 한 번만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위쪽으로 이제 이동이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설정할 거 싹 다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가 있는데 차트는 우리가 마지막에 할 거고요. 이 차트 아래쪽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곳에 세계 태양광 시장 현황 분석하고 요 제목에다가 이제 스타일 집어넣어라 그렇게 나오고요. 그 밑에 보니까 가하고 나하고 해서 스타일 또 집어넣으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요거 좀 이제 지정 좀 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세계 태양광 시장 현황 분석 이곳에 가서 우리가 이제 스타일 적용시켜 주면 되는데 지금 이곳에는 개요 1번 아까 우리가 수정해 놓은 거 있죠? 그거 이제 이용하면 돼요. 해서 여기다 이제 커서 갖다 놓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스타일을 바꿀 때 여기서 이제 바꿔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이제 사용할 때 여기서 직접 해주면 돼요. 해서 여기서 이제 개요 1번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 이제 또 스타일 적용시키자고요. 그때 이제 컨트롤하고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게 되면 2020년 하고 여기서 이제 커서 깜빡깜빡 거리죠. 그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하고 시프트 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고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우리가 개요 2번을 우리가 이제 스타일 적용시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됐으면 F6번 눌러서 우리가 스타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문제에서 이제 개요 2번을 수정해서 사용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개요 2번 방향키 내려서 개요 2번 선택해주고 이걸 이제 수정할 거니까 Alt하고 E 눌러주면 되겠죠. Alt E 눌러서 지금처럼 들어간 다음에 여백을 왼쪽은 15포인트로 그렇게만 이제 설정해주면 되죠. 해서 Alt T 눌러서 이제 문단 모양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왼쪽 여백 바꿀 거니까 Alt하고 F 누른 다음에 여기다 이제 15포인트로 이렇게 설정해주고 엔터요. 그래서 이제 설정, 그러면서 또 설정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다라 하고 이렇게 이제 개요 2번이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 보게 되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스타일 적용 다 된 거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스타일 개요 1번으로 요것도 이제 지정해 주래요. 개요 1번은 이미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곳에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스타일 적용만 시켜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키 아래로 한 번만 내려주면 태양광 지원 정책 조사하고 이곳에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요 1번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이렇게 이제 3번 하고 태양광 지원 정책 조사하고 이렇게 이제 수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요. 그 밑에 이제 문단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이제 우리 아까 참고 문헌에서 얘는 이제 정각기호 넣어놨고 그 아래쪽에 참고 문헌 아래쪽에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스타일 참고 문헌이라는 거 요거 이제 적용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단을 이동시킬 거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요. 방향키 아래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움직여주면 지금처럼 그 아래쪽으로 이제 이동이 됐죠. 그 상태에서 이 내용들도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가 이제 스타일 적용시켜주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 키 꾹 누른 상태에서 시프트 눌러주고요. 아래쪽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제 눌러서 스타일 적용시키고 전부 다 이제 범위 설정해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참고 문헌이라고 요 이제 스타일을 우리가 등록을 시켜서 적용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F6번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등록을 시킬 거니까 Alt하고 A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스타일 이름 써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참고 문헌이라고 우리가 직접 입력해주고 그리고 그때 이제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으로 해라. 문단으로 이미 설정돼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참고 문헌하고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만들어졌어요. 이거 이제 수정해야죠. Alt하고 E 눌러주고요. 그럼 이제 스타일 편집하기로 들어가지죠. 그때 이제 내어쓰기 20포인트 요것만 이제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Alt T 눌러서 이제 문단 모양에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내어쓰기 선택할 거니까 Alt하고 B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탭 한번 눌러서 이제 크기로 이동한 다음에 크기가 10포인트 돼 있으니까 이거를 20으로 고쳐주고 엔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정 그리고 나서 또 설정이요. 이렇게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스타일에 있는 거 싹 다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다 끝난 거죠. 그럼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이 안쪽에 있는 건 싹 다 이제 다 적용을 시켰어요. 우리 이제 바깥쪽에 있는 거 이런 머리글하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 꼬릿말 그리고 이제 쪽 번호 요것만 이제 설정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머리말부터 한번 넣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머리말 집어넣을 때 우리가 컨트롤하고 NH 눌러주면 되죠. 컨트롤 NH 눌러서 머리말 꼬리말하고 이렇게 뜨면 그럼 여기서 이제 머리말 설정할 거니까 그냥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머리말 양쪽하고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럼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머리말 입력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테마 기획 한 칸 띄고 태양 전지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지상 보게 되면 휴먼 고직 10포인트 진하게 초록색 그리고 오른쪽 경렬시켜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태양 전지하고 G자에서 G자 뒤에서 이제 커서 깜빡깜빡거리니까 Shift하고 홈 눌러주고요. 그리고 전체 범위 잡은 다음에 Alt하고 L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휴먼 고딕이라고 직접 써주고 엔터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해라 그랬으니까 Alt Z 10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진하게 해라 그랬으니까 Alt하고 B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으로 지정하래요. 해서 초록색 찍어보니까 얘가 이제 RBG 값이 안 맞죠. 그럼 빨리 이제 테마 바꿔줘야죠. 해서 오피스 테마로 우리가 설정해주고 여기서 이제 초록색 찍어보니까 RGB 값이 0, 128, 0 하고 얘가 맞죠.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설정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오른쪽 정렬시켜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R 하고 눌러서 오른쪽 정렬까지 시켜주면 끝이요. 그럼 이제 머리말 끝났으니까 머리말에서 빠져나가야 되겠죠. 빠져나갈 때 Shift하고 ESC 눌러서 우리가 빠져나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머리말 들어간 거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꼬리말 집어넣자고요. 꼬리말 집어넣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컨트롤 NH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꼬리말 찍어주고 우리 만들기요. 만들기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꼬리말 내용만 우리가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전기, 전자, 재료 한 칸 띄고 제28권 한 칸 띄고 제3호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Shift하고 홈 눌러서 싹 다 범위 잡은 다음에 Alt L 눌러주고요. 여기다 이제 맑은 고딕이라고 우리가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맑은 고딕 입력하고 엔터. 그래서 이제 진하게 해라 그랬으니까 Alt B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은 군청으로 하래요. 해서 글자색 찍어주고 검은 군청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RBG 값 맞나 확인해주고 클릭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설정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가운데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C 하고 가운데 정렬 시켜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꼬리만 다 집어넣었으면 Shift하고 ESC 땅 하고 눌러서 우리가 이제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내려가서 보면 지금처럼 꼬리말이 이렇게 이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쪽번호요. 쪽번호는 보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줄표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번호가 3번으로 그렇게 돼 있죠. 자, 요거 이제 지정하자고요. 자, 문제 보니까 이제 쪽번호의 위치는 오른쪽 아래로 하고 모양을 로마 소문자로 하래요. 그리고 줄표 넣기 선택하고 시작번호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쪽번호 집어넣을 때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NP요. 컨트롤 NP 누르게 되면 쪽번호 매기기 하고 이렇게 들어왔죠. 여기서 이제 쪽번호 위치는 오른쪽 아래 그랬으니까 오른쪽 아래 찍어주고요. 번호 모양은 로마 소문자로 해라 그랬으니까 로마 소문자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줄표 넣기는 선택이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 시작 번호는 3번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3번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넣기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 문제 그림처럼 똑같이 이렇게 이제 쪽번호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차트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차트 만들어 가자고요. 지금 차트를 만들 때 우리가 이 표를 이용해서 이 표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 건데 일단은 우리가 차트를 만들기 전에 차트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차트를 지금처럼 이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범위를 잡을 때는 항목축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범례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영역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 보니까 주택이다, 건물이다, 지역이다, 복합이다 해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증감하고 이 두 가지가 범례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모양을 봤을 때 세로막대형도 있고요. 꺾은 선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차트 제목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갑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조 갑축도 있고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차트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범위를 지정할 때 지금 구분해서 주택이다, 건물이다, 지역이다, 복합이다 해서 요만큼 이제 범위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2020년하고 증감 요 데이터만 들어있었죠. 2018년도, 2019년도 거는 우리 차트에 추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이제 범위 잡고 우리가 차트 만들어주면 돼요. 해서 구분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꾹 누른 상태에서 2020년도 그리고 증감하고 요만큼 이제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차트 만들기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차트 만들기 이거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차트 데이터 편집하고 뜨죠. 뜨면 여기서 그냥 X 버튼 땅 하고 눌러서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래쪽에 내려갔더니 지금처럼 차트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차트 모양은 혼합형으로 하래요. 이중축 꺾은 선 그리고 세로막대 혼합형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때 이제 문제 봤을 때 2020년도가 세로막대형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증감이 이제 꺾은 선형으로 돼 있는 거죠. 자, 요거부터 설정하자고요. 자, 그럼 이제 증감이 이제 주황색이죠. 주황색 막대기 요거 하나 선택해주고 우리가 차트 종료 변경으로 들어가주면 되죠. 여기서 이제 내려가서 우리가 꺾은 선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이렇게 이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우리 보조 갑축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100이 최소값이고요. 최대값이 이제 200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음수값이 들어있는 게 우리 증감이죠. 증감. 해서 증감 이거 주황색 요 꺾은 선 있죠? 요걸 이제 보조축으로 우리가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요 주황색 꺾은 선 있죠? 꺾은 선 요거 선택해주고 우리가 더블 클릭해 주게 되면 지금처럼 겟지 속성이라고 뜨고 계열이 뭐가 선택돼 있어요? 증감이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보조축으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조축 찍어주고요. 겟지 속성창은 그냥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랬더니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그림 보니까 아래쪽에 보니까 이제 범례가 아래쪽에 들어있죠. 근데 지금 우리 거는 지금 오른쪽에 들어있어요. 이걸 이제 아래쪽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 범례 선택해주고 우리가 더블 클릭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범례 속성하고 이렇게 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범례 위치 우리가 변경시킬 수 있죠. 자, 이거를 이제 아래쪽으로 수정해주고 그리고 겟지 속성창은 그냥 닫아버리자고요. 닫았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짜잔하고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거 보니까 이제 차트 제목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우리가 이 차트 제목 좀 집어넣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차트 제목이 국내 연도별 태양광 설치 현황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제목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차트 제목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제목 편집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되겠죠. 제목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다 이제 국내 한 칸 띄고 연도별 한 칸 띄고 태양광 한 칸 띄고 설치 한 칸 띄고 현황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죠. 그리고 문제를 보면은 제목하고 항목축하고 갑축하고 보조 갑축
그리고 범례, 얘네들의 글자 모양은 진하게 10포인트로 하래요. 그럼 우리가 진하게 요거 빨리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10포인트로 우리가 고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설정이요. 그럼 이제 차트 제목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축 바꾸자고요. 갑축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 글자 모양 편집으로 들어가주면 되죠. 들어가서 크기는 10포인트 돼 있으니까 그냥 진하게만 찍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설정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 갑축도 바꾸자고요. 보조 갑축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우리 진하게만 선택해주면 되죠. 크기는 10으로 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설정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항목축이요. 항목축 요거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또 진하게 요거 찍어주고 설정이요. 그 다음에 이제 범례도 바꿔야죠. 범례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또 진하게 요것만 이제 설정해주고 설정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글자 크기 모양 다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차트의 위치 속성 좀 바꾸자고요. 자, 차트의 속성하고 위치요. 요만큼이죠. 요만큼 좀 우리 수정 좀 하자고요. 우리가 이제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개체 속성으로 이제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탭키 한번 누르게 되면 이제 너비를 이동이 됩니다. 그때 이제 너비는 80으로 해라. 그리고 높이는 65로 하고 크기 고정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80이라고 쓰고 탭 눌러주고 65라고 쓰고 탭 누르고 스페이스 봐요. 그럼 이제 크기 고정까지 이제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위치, 법문가의 배치는 자리 차지로 그렇게 하래요. 그럼 이제 자리 차지 선택해야 되니까 Alt하고 F 눌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는 단 가운데 0mm로 하래요. 지금 가로가 단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왼쪽이 아니라 가운데로 바꿔야 되니까 Alt하고 M 눌러서 우리가 가운데로 설정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0mm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는 문단 위 0mm로 하래요. 문단 위 0mm 하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얘는 이제 설정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깥 여백 설정하러 가야죠. 해서 컨트롤하고 탭 눌러서 우리가 다음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바깥 여백을 위쪽하고 아래쪽, 위쪽은 5mm, 아래쪽은 8mm로 그렇게 하래요. 그때 이제 위쪽은 Alt하고 T 눌러서 위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5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이요. 아래쪽은 Alt하고 B 눌러주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8이라고 쓰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차트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럼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하고 X요. 컨트롤 X 하게 되면 이제 차트가 이제 잘라내기가 됐죠. 자, 문제 보니까 표의 아랫단락에 배치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엔터 표시가 있죠. 엔터 표시가 있는 곳에다가 커서 갖다 놓고요. 컨트롤하고 V요. 컨트롤 V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 아랫단락에 이렇게 이제 차트를 이제 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중축 차트는 차트의 종류 변경과 계열 속성 이거를 통해서 이제 작성하시오. 아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정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문제 다 풀었어요. 문제 다 풀었으면 우리 문제상에 나와 있는 그 그림 있죠? 그 그림이랑 내가 지금 작성한 거랑 한 번씩 쭉쭉 비교해 가면서 확인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다 그러면 맨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밑줄 들어간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틀린 곳이 있나 없나 꼭 확인하셔야 돼요. 어차피 오타가 됐든 아니면 사이뜨기 잘못한 게 됐든 줄바꿈을 잘못한 거 그런 게 있을 때 점수가 다 깎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빨리 문제지랑 우리 비교해가면서 한 번씩 싹싹 훑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지 두 번째 장에 보게 되면 세부지 이상 있죠? 거기서 혹시나 우리가 빼먹은 게 있나 없나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문제를 풀 때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따로 해줬어요. 요거 한번 설정했다 다른 작업하다가 또 이거 설정하고 또 다른 작업하다가 이거 설정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아까 제가 문제 푼 것처럼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스타일 문제 이거를 통째로 다 끝내버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 돼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푸는 순서가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작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작업하는 사람이 작업하는데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서를 다 작성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저장만 해주면 되겠죠. 저장해놓고 이제 우리가 그냥 시험 끝내버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구나. 요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시험장으로 옮겨놨다. 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 문제도 그냥 한번 풀어보고 땡 하고 지나가지 말고 이 문제 한 문제 가지고 여러 번 이제 반복 연습하면서 여러분들이 단축키가 됐든 이제 문제 푸는 순서가 됐든 그런 것들 충분히 익히시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집에서 이제 연습할 때 이 문제 하나를 통째로 다 푸는데 25분 안에 들어올 때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집에서 만약에 딱 30분 걸려요. 그럼 이제 시험장 가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요. 왜요? 시험장 가면 긴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습할 때 평소에 5분 정도 남게 25분 안에 다 작성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장 가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열심히 반복 연습하셔서 꼭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